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 진행자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시원한 게. 날씨도 상당히 오늘은 맑습니다. 저 멀리도 보이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분위기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조금만 방송을 하고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요번 주 금요일날 한 분 들어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또 한 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4월 지금 13일 그 다음 주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들어오시고 있네요. 근데 이제 걱정이 비행기 값이 지금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기름 때문에 3월 일정까지는 괜찮지 싶은데 4월 일정까지 참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대가 크지만 또 기다리는 여자분들도 기대가 큰데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오늘은 뭐 진행사항은 그거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게 각자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양쪽의 입장을 또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이게 여자분들 입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남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프로필에서도 뭐 이제 사진도, 뭐 또 집 사진, 또 뭐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뭐 신분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득, 그리고 또 이제 뭐 차량 사진, 또 가족 있으면 가족들 사진 이런 걸 제가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왜 보내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보내야 되죠. 그런 걸 보내야 저희들이 알고 하지 뭐 제가 그분이 쉽게 말해서 뭐 총각인지 뭐 유부남인지 모르고 제가 여자분들을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겉으로 맛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다짜고짜 카톡 오셔가 저보고 여자분들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죠. 안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저하고 사진을 뭐 보내드리고 할 일이 없죠. 당연히 프로필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프로필도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이런 걸 쓰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프로필을 아주 근성근성 쓰십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가짜로 알려주는 분도 계십니다. 뭐 때문에 뭘 숨기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가짜로 알려주시고 카톡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톡에 프로필도 사진도 없을 뿐더러 뭐 점 하나 찍고 뭐 별표 있고 뭐 영어 이름 있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선물 당연히 못 받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제가 이제 직업하고 수입을 제가 알고 직업 회사원 뭐 연봉 뭐 5천 이상 이렇게 뭐하는 뭐 5천 이상이 뭔데요? 뭐 5,500입니까? 5,600입니까? 6,000입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뭐 여자고 남자고 뭐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자기가 재산이 좀 돼서 여자가 자기는 돈을 보고 왔으면 아닌 것 같다. 뭐 돈을 보고 오는 여자는 자기는 뭐 그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 정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뭐 연봉이 수억에 뭐 기본 재산이 뭐 한 7, 80억 되면 그런 말 하셔도 이해는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걸 내용을 적으시면 되죠, 저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뭐 4,5천 연봉은 나이가 있는데 4,5천 연봉이 하는 건 아니죠. 왜 그걸 하냐면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좀, 뭐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 이제 허위 정보들이 이제 업체에서 아가씨들한테 전할 때 허위 정보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로에 클락션을 저렇게 올리셨습니다. 나이, 그 다음에 뭐 초혼인지 재혼인지, 그리고 나서 연봉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이 작은지 뭐 월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왜 업체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지, 실제로 이제 신랑분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이제 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 이제 연봉이 저한테 주신 거하고, 왜냐면 저한테 이제 연봉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제 소득에서 증명이 되는 연봉이 차이가 좀 크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성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분이 이제 별 생각 없이 그 이제 월급 명세서를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여성분이 그 매칭이 깬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 여성분이 이제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세전도 있고 세후도 있고, 어떤 또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이제 차이가 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잘 설명이 안 되면 여성분들은 이 회사가 나를 속여가지고 그냥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게 있지만 베트남에서도 아주 가끔 전세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용어에서 우리나라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학급으로 치잖아요. 학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안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아파트가 차라리 저렴한 거고 빌라는 더 고급 주택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신부들도 이제 핸드폰을 잘 다루다 보면 그 이제 주소지를 이제 돌라 그래요, 남성분들한테. 그럼 남성분들은 별 생각 없이 주소지를 주겠죠. 그럼 그 주소지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글에서 돌리면은 어디에서 어떤 데서 사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쉽게 말하면은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낙후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회사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 보면 이 신뢰가 깨져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요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인데, 우리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느낍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핸드폰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아요, 베트남 여성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이제 문화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꿈이고 진짜 이제 사진관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보정 작업도 좀 하겠죠. 그래서 아주 가끔이지만 사진하고 동영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진 동영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화상통화를 꼭 하시라는 이유가 이제 전혀 이제 얼토당도 안 한 이제 인물들이 가끔은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사진을 허투루 마투루 보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진관에 가서 뭐 증명사진을 찍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사진을 원하는 거는 이제 얼굴을 좀 잘 나온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진, 이런 최소한 그래도 어떤 분은 참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신분증 사진을 한때가 찍어서 그걸 저보고 아가씨를 주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뭘 하겠다는 건지. 본인이 뭐 송중기나 이민호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뭐 또 아니면 어떤 분은 거울에 대고 사진 찍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자기가 셀카를 찍든지 그래도 저도 아니면 그래도 뭐 친구나 또 뭐 친척 중에 여성분이 계시면 여동생이나 뭐 이렇게 또 조카들이나 있으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셔야 그걸 제가 그 사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프로필 받아서 그 프로필 가지고 제가 뭐 하려나? 뭐 하는데? 아무것도 쓸데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여성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여성분도, 남자분들이 여성분의 뭡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듯이, 뭐, 여성분들도 뭘 보고, 이 남자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결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분이 선택을 하고, 여자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였다면, 지금은요, 제가 봐서는 여자분의 선택이 훨씬 더 큽니다. 뭐 남자분이 여성분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여성분들은 따르고 이런 이제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대가 왜 지났냐?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의 프로필을 전달해 보면요, 지금 저한테 하루에 상담하시는 분이 뭐 보통 날은 한 건, 주말 뭐 금토일 이라면 뭐 6건 7건씩 이렇게 6건씩 막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치면은 최소한 한 7, 8건에서 많게는 한 10건 정도 프로필이 온단 말이에요. 상담이 와요.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분 한 분이 특히 이제 50세 이상 되신 분은요, 남자분 한 분을 매칭을 하려면요, 여자분 한 30분에서 50분한테 프로필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될똥말똥이에요. 근데 뭐, 한국에 계시는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그런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베트남에 가면 뭐, 여자 뭐 고르시면 됩니다. 뭐 이러시는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요, 그 말 듣고 오시면은요, 안 됩니다. 못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아무 여자하고나 그냥 뭐, 자기 좋다는 아무 여자하고나 그냥 결혼하고 가셔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남자분이 아마 이제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지나면요, 이제는 남성분들 프로필을 받아가 띄워놔놓고 거기서 나 이 남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여성분이 선택을 하면 그냥 그분만 매칭이 되는 시대가 곧 될 거예요.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뭐 최근에 보면 30대 초중반에 괜찮은 전문직에 뭐 괜찮은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은요, 어떤 여성을 선택해도 여성들이 다 오케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열에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26년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뭐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뭐 그 다음에 뭐 중앙의 한 5급 공무원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은요, 제가 20몇 년 동안 활동 안 해요. 손으로 꼽을 정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도 나이가 젊은 뭐 30대 초중반분이 아니면
자기가 뭐, 내가 베트남이든 어디 가서 내가 선택하면은 되겠지? 천만 말씀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시고,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필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프로필에서 내가 어필할 거, 내가 또 원하는 여성, 이런 것들을 잘 그거 해야 되지.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문신한 여자도 안 싫다. 뭐 싫을 수 있죠.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걸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냥 50%는 제껴야 돼요. 네,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 되지만 거의 문신한 여성이 50%예요. 문신이 있는 사람 없는 여성이 50대 50이에요. 그럼 50%라는 거를 제껴놓고 50%에서 선택을 하려면 그 선택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문신이 막 여기저기 있고 뭐 이런 막 날개 문신 있고 뭐 이상한 데 문신 있고 이런 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손가락 여기에 이제 문신이 있고 발 여기 이제 저도 여기 종아리에 부분이 이제 화상의 흉터가 있지만 그런 흉터가 아닙니다. 발목에 뭐 여기 이제 뭐 뒤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여기 이제 뭐 가족들 뭐 이런 문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또 일찍 또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보면 화요일날이 제일 한가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화요일날, 수요일날 약속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송이 짧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까만.